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겠어요? 팩스로 보내주세요. 제가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거든요. 할머니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손주 김서준 아버지 군은 김태석 씨의 친자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NA 소견서를 보며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란 말이냐? 며느리가 바람을 핀 건가?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정자는 눈을 뜹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지만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의 리듬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으로서의 삶이 끝난 지 벌써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를 듣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준이의 잠든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며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살 손자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서준이 오늘도 할미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정자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태석과 며느리 미진을 위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할 텐데요. 미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다가왔습니다. 40살의 며느리는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자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이 많지 않아서 가끔 정자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괜찮다, 미진아. 내가 하는 게 더 빨라. 정자는 며느리의 도움을 사양하며 계속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 밥을 하는 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자만의 자존심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카락과 잠에서 덜 깬 얼굴이지만 정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자의 하루는 이 순간부터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서준이 잘 잤니? 할미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정자는 서준이를 품에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이 정자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정자의 노년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석이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48살의 은행원인 태석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저녁 8시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평일에는 서준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서준이 학교 데려다 주실 거죠? 당연하지. 할미가 매일 데려다 주는데 뭘. 정자는 서준이의 도시락을 싸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자와 함께 초등학교까지 걸어가는 것은 정자의 일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나누는 대화들, 학교 앞에서 할머니,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하는 서준이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자는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한대요. 할머니도 축구할 줄 아세요? 서준이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축구 잘했어. 너희 아빠보다 더 잘했을걸? 정말요? 우와, 할머니 대단해요.
서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자는 손자의 반응이 귀여워서 계속 웃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준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니 뭔가 낯선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명 매일 보는 손자인데 왜 가끔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가끔 멍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처럼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자, 서준아. 이제 학교 갈 준비하자. 정자는 서준이의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집을 나서는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도 서준이와 함께 걸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태석아, 미진아, 그럼 다녀와라. 오늘도 고생해라. 정자는 출근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태석은 어머니 고생하세요라고 인사했고 미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은 며느리였지만 정자는 미진이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이와 단둘이 남자 정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따뜻해요. 서준이 손도 따뜻하구나. 할머니는 서준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골목길을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맞잡고 걸어갔습니다. 정자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정자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분명 사랑스러운 손자인데 왜 가끔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여겨지면서도 그 느낌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서준이가 낯설게 느껴졌던 이유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매일 보는 손자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태석이 어렸을 때 사진들, 결혼식 사진들, 그리고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살펴보았습니다. 서준이 눈매가 왜 그리 낯설지? 정자는 서준이의 최근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귀여운 아이인데 태석이나 미진이와 닮은 구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태석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 어느 것 하나 아버지인 태석과 비슷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나이가 들어서 헛것을 보는 건가?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앨범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마을 친구인 순옥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자야,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진 것 같던데 혹시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그때는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를 이상하게 보는 것도 기억이 가끔 깜빡하는 것도 모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었습니다.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미진이나 태석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정자는 서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검사, 인지능력 검사, 뇌 촬영까지 받고 나니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초기 치매 증세가 보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자는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치매라니. 교장 선생님으로 평생 살아온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치매 초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기억력 저하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 판단력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심이 많아질 수 있어요. 평소에 의심하지 않던 것들을 의심하게 되거나 확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니 정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서준이에 대한 자신의 의심도 치매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서준이를 볼 때마다 드는 이상한 느낌, 치매라는 진단, 모든 게 뒤섞여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자는 용기를 내어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자. 정자는 조심스럽게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DNA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떤 검사를 원하시는지요? 친자 확인 검사요. 비밀로 해주실 수 있죠?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검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가족에 대한 배신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계속 이런 의심을 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서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서준이에게는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주사 안 아파요? 응, 안 아파. 금방 끝날 거야. 정자는 서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짓을 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제일 좋아해요. 할머니도 서준이가 제일 좋아. 정자는 서준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가 맞을까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겠어요?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거든요. 정자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김서준 군은 김태석 씨의 친자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에 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란 말이냐? 미진이가 바람을 핀 건가?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준이가 태석의 친자가 아니라니. 그렇다면 미진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란 말인가요? 정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8년 동안 며느리를 믿고 지냈는데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날부터 정자는 며느리 미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며칠 동안 정자는 며느리 미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미진의 작은 행동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미진이 핸드폰을 받을 때의 표정, 외출할 때의 모습, 심지어 서준이를 바라보는 눈빛까지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진이가 정말 바람을 핀 걸까? 8년 동안 우리를 속여온 건가? 정자는 하루 종일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손자였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채로 지금까지 키워온 것인가요? 며칠 후 저녁, 태석이 회사에서 돌아오고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미진아, 나한테 할 말 없니? 정자가 갑자기 말하자 식탁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미진은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 거 아냐? 내가 뭘 말하려는지. 정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태석도 이상하다는 듯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태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DNA 검사를 했다. 정자의 말에 식탁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DNA 검사가 뭐예요? 태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너의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다. 뭐라고요?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서 확실히 확인했어. 서준이는 태석이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고 했어. 정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무서워하며 엄마 미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화나셨어요? 미진은 서준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지. 너 솔직히 말해. 서준이 아버지가 누구야? 누구와 바람을 핀 거야? 어머니, 제발.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우리를 속였구나. 내 아들을 바보로 만들고 나까지 속였어. 이 아이가 내 친손자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야. 태석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미진아, 어머니 말이 맞아? 서준이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니야? 태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대답해. 누구 아이라는 거야? 정자가 소리치자 서준이가 더욱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은 서준이를 더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맞았어. 이 아이 눈매가 왜 그리 낯선지 알겠더라. 우리 핏줄이 아니니까 낯설었던 거지. 정자는 분노에 차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평생 교장 선생님으로 살면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석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진아, 나한테 말해.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서준이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니야?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태석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누구 아이야? 너 다른 남자와.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미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야?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해 놓고 우리 태석이와 결혼한 거야?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바람을 핀 거야?
어머니, 제발 들어보세요. 설명할게요.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자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8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으면서 지금 와서 설명하겠다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정자는 화가 나서 식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그릇들이 흔들렸고 서준이는 더욱 무서워하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엄마, 왜 울어요? 서준이의 울음소리를 듣자 정자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태석은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진아, 나한텐 왜 말 안 했어? 왜 지금까지 숨겼어? 서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왜 아무 말 안 했어? 미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서준이도 함께 울고 있었고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 못 살겠어.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미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들통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지? 어머니, 정말 오해해요. 제가 설명은 무슨 설명? 8년 동안 거짓말한 걸 어떻게 설명한다는 거야? 미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미진이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준이는 엄마의 치마를 붙잡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나도 같이 갈래요. 서준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할머니, 아빠랑 잘 있어. 미진은 서준이에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자와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미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서준만 남겨두고 미진이 집을 떠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태석은 회사도 가지 않고 집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정자는 화가 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준이가 불쌍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이런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엄마한테 전화해 주세요. 서준이가 정자의 치마를 잡으며 애타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7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서준아, 엄마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정자는 서준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진이 정말 돌아올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밀이 드러난 상황에서 며느리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태석은 며칠째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보기에도 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태석아, 밥이라도 먹어라. 이렇게 있으면 몸만 망가져. 어머니,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태석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키웠던 서준이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는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이런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미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서준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나흘째 되는 날 정자는 미진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진이 어떤 단서를 남겨두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미진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 안의 옷들도 정갈하게 걸려 있었고 화장대도 깨끗했습니다. 정자는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이게 뭘까? 정자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중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정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은비야? 사진 속 여자는 20년 전에 가출해서 실종된 정자의 친딸 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기는 어린 서준이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정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은비가 언제 아기를 낳았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 아기가 서준이라는 건가요? 정자는 급하게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출생신고서, 초안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름란에는 김서준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머니란에는 이은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은비가 서준이를 낳았다고? 그럼 서준이는 내 친손자가 맞다는 건가? 정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DNA 검사에서는 서준이가 태석의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이 서류에 따르면 서준이의 어머니는 은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준이는 태석의 아들이 아니라 은비의 아들이라는 뜻인가요? 그럼 미진이는 도대체 무슨 관계지? 정자는 더욱 복잡해진 상황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미진이가 왜 은비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을까요? 은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급하게 사진과 서류들을 상자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영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 집에 계시네요. 요즘 좀 어떠세요? 박영수는 60대 중반의 남자로 오래전부터 정자를 짝사랑해 왔습니다. 정자의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영수 씨, 웬일이세요? 아, 그게 며느리가 며칠째 안 보이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왔어요. 박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가족사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박영수가 말했을 때 정자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박영수는 마을 이장으로서 여러 사람들의 사정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은비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수 씨, 혹시 우리 은비 소식 들은 적 있어요? 은비 말씀이세요? 20년 전에 가출한. 박영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미진이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은비 소식 때문에요. 정자는 놀라서 박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이가요? 언제요? 한 3년 전쯤이었나? 은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박영수의 말을 들으니 정자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미진이는 분명 은비와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도 그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 혹시 은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남해 쪽에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자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모든 비밀을 풀려면 은비를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박영수가 떠난 후 정자는 하루 종일 은비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가출했던 딸이 아이를 낳았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자신이 손자라고 여기며 키워온 서준이라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태석아, 엄마가 며칠 어디 좀 다녀올게. 서준이 좀 부탁해.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요한 일이야. 며칠 안에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은비의 행적을 찾아 남해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의 실마리가 그곳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자는 옛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은비가 가출하던 그날 밤 정자와 큰 싸움을 했었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로 의견이 달랐고 은비는 엄마는 내 마음을 전혀 몰라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해에 도착한 정자는 옛 지인인 김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정자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남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자야, 웬일로 여기까지 왔어? 순자야, 우리 은비 소식 좀 물어보려고 왔어. 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은비 말이야. 사실 몇 년 전에 여기 왔었어.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언제? 어떻게 지냈어? 한 5년 전쯤이었나? 임신한 상태로 왔더라고. 그런데 기억을 많이 잃은 것 같았어. 자기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임신을? 그럼 아이는? 아이는 낳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어디론가 데려갔어. 누가 데려갔는지는 모르겠고. 정자는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은비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누군가가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미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은비는 지금 어디 있어? 산 너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 이름도 바꿨다더라고. 윤지라고 부르더라. 정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정자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윤지라는 분 계신가요? 아, 윤지 씨요? 지금 입원 환자들 돌보고 있을 거예요.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 저는 그분의 어머니입니다. 관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시라고요? 윤지 씨는 가족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래전에 헤어져서 그래요. 이제야 찾게 됐습니다. 관리자는 정자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되다니. 저기 계세요. 관리자가 가리킨 곳에 한 여인이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자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은비라는 것을. 윤지 씨,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관리자가 부르자 여인이 돌아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정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 은비였습니다. 은비는 정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은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자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은비야, 나야, 엄마야. 그 순간 은비의 눈에서 뭔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은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은비를 끌어안았습니다. 은비야, 엄마가 늦었구나.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정자는 은비에게 물었습니다. 은비야, 기억나니? 내가 낳은 아이. 서준이 말이야. 은비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제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래, 너 기억 못하니? 5년 전에 여기서 아이를 낳았잖아. 은비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꿈에서 작은 아이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게 제 아이였다고요? 그래, 서준이라는 아이야. 지금 7살이 됐어. 정자는 휴대폰에서 서준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은비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제 아이예요? 그래, 내 아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미진이가 키우고 있었어. 미진이요? 누구죠? 정자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진이 어떻게 서준이를 키웠는지,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은비는 점점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맞아요. 미진 언니, 제가 아이를 못 키울 상황이어서 부탁했었어요. 무슨 상황이었는데? 제가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었어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정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제가 서준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은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은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서준이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날 밤 정자와 은비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의 빈 시간을 채우려는 듯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은비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제 가족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준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석은 서준이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여전히 엄마 미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달려와서 정자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정자 뒤에 서 있는 은비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이 누나는 누구예요? 정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비는 조심스럽게 서준이에게 다가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서준아. 나는 은비야. 태석이 일어서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비를 본 순간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비야, 너 어디 있었어? 20년 동안 소식도 없이. 오빠,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천천히 설명할게요. 정자는 서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 누나는 할머니의 딸이야. 너의 고모야. 고모요? 우와, 고모가 있었어요? 서준이는 신기하다는 듯 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비는 서준이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이가 잠든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비는 지난 20년간의 일들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태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사람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했는데 은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준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정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미진 언니가 도와줬어요. 언니는 제가 대학 때 알던 선배였는데 우연히 저를 발견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미진이가 서준이를 키우게 된 거구나.
태석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제가 기억도 못하고 몸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거든요. 미진 언니가 임시로 맡아서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미진 언니가 오빠를 좋아했거든요. 대학 때부터 오빠를 짝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빠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정자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미진이 왜 그렇게 조용하고 헌신적이었는지, 왜 서준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은비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집을 나갔어. 진실이 밝혀진 후에. 태석이 대답했습니다. 은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진 언니한테 연락해 봐야겠어요. 언니도 힘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은비는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미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저예요. 은비. 전화 너머로 미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뭐가 미안해요? 언니가 서준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서준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언니, 서준이한테는 언니도 엄마예요. 저보다 더 오랫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은비의 말에 미진은 더욱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요, 언니. 우리 함께 이야기해요. 오후에 미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붓고 빨간 눈으로 보아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은비는 미진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은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니에요. 언니가 없었다면 서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고마워요. 미진은 정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진아, 일어나. 내가 서준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너도 힘들었을 텐데. 정자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야 미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는 엄마 미진이 있었습니다. 엄마. 서준이는 신나게 달려가서 미진을 안았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미안해. 갑자기 어디 갔다고. 괜찮아요, 엄마. 이제 돌아왔으니까.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자는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오랜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준아, 고모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진짜요? 좋아요. 서준이는 좋아했습니다. 은비는 서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혼자 서재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 진실만큼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정자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흐릿해져도 가족들이 이 기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서준이는 은비의 아들이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가족이다. 정자는 이렇게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비가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서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다시 평소처럼 살림을 했고 태석은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준이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매일 서준이와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아이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도 고모를 좋아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자연스럽게 정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왜 이제야 우리 집에 왔어요? 어느 날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은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고모가 멀리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서준이를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럼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럼 서준이가 원한다면. 서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비는 그런 서준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인데도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정자는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길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은비야, 엄마가 언제까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 진단을 받았어. 아직 초기라서 괜찮지만 점점 나빠질 거야. 은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찾은 어머니인데 또다시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 최선을 다해볼게. 하지만 서준이에게만은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 내가 다 잊기 전에. 정자의 말에 은비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서준이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준이가 학교에 간 사이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서준이에게 언제 진실을 말할까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해할 수 있을지. 태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잖아요. 서준이도 자랄수록 궁금해할 거예요. 은비가 말했습니다. 정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말하자. 서준이도 7살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서준이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좋아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정자가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할머니. 서준아, 너는 우리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소중한 아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서준아, 사실은 고모가 너의 진짜 엄마야. 서준이는 잠시 멍하니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모가 제 엄마라고요? 그래, 고모가 너를 낳았어. 그런데 고모가 아파서 너를 돌볼 수 없었을 때 미진 엄마가 너를 키워준 거야. 서준이는 은비와 미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7살 아이에게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미진 엄마는 제 엄마가 아니에요? 미진이 서준이 곁으로 가서 안았습니다. 서준아, 엄마는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너를 진짜 사랑해. 앞으로도 계속 엄마가 되고 싶어? 그럼 저한테는 엄마가 2명이에요? 서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은비가 다가와서 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서준아. 너한테는 나를 낳아준 엄마와 너를 키워준 엄마가 있는 거야. 둘 다 진짜 엄마야. 서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저 정말 행복한 거네요. 엄마가 2명이나 있어서. 어른들은 서준이의 순수한 반응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모. 아니, 엄마. 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서준이가 은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기억나? 가끔 꿈에서 따뜻한 손이 저를 안아주는 게 보여요. 그게 엄마 손이었나 봐요. 은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미안해. 지금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만났으니까. 그리고 미진 엄마도 있으니까 더 좋아요. 서준이는 미진의 손도 꼭 잡았습니다. 미진 엄마, 저 계속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서준아. 엄마는 항상 너의 엄마야. 그날 저녁
서준이는 두 엄마 사이에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은비가 책을 읽어주고 미진이 서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정자와 태석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정말 특별하죠?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해. 서로 사랑하니까. 정자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밤늦게 서준이가 잠든 후 은비는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서준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저까지 다시 받아주셔서. 은비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은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은비를 엄마라고 부르고 미진은 미진 엄마라고 부르며 두 엄마 사이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이 가족 모두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비는 요양원 일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서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진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살림을 하며 서준이를 돌봤습니다. 태석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은비를 진짜 여동생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제가 20년 동안 없었던 시간을 어떻게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은비가 태석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우리한테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태석의 대답에 은비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은비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서준이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정자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기억 못해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정자는 여전히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흐려져도 가족의 이야기는 남기고 싶었습니다. 서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할머니, 아빠, 엄마 둘,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 그려 넣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가족이다. 정자는 이렇게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집 앞 작은 정원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서준이와 함께 꽃을 심고 있었고 태석과 은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차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심은 꽃이 예쁘지? 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코스모스야. 가을에 피는 꽃이지. 정자는 서준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서준아, 저 꽃 이름이 뭐였지? 서준이는 슬프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코스모스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방금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 그래. 할머니가 깜빡했네. 정자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은비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겨우 만난 어머니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엄마, 제가 더 일찍 돌아왔어야 했는데. 은비야, 지금이라도 함께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리고 서준이도 있잖아. 정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서준이가 정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서준이. 할머니도 서준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더 많은 대화가 오갔다는 것입니다. 은비가 돌아온 후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밝아졌습니다. 서준아, 학교에서 뭐 했어? 은비가 물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보고 엄마가 둘이라고 신기해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미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사랑을 2배로 받으니까요. 서준이의 대답에 어른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정말 똑똑하네. 태석이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정자는 서준이와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서준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말을 해줄게. 네, 할머니. 넌 우리 집의 보물이야. 엄마가 둘이든 셋이든 상관없어. 너는 우리 모두의 사랑받는 아이야. 알아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들 모두 사랑해요. 서준이는 정자의 목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 할머니가 가끔 깜빡깜빡 하시는데 저를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서준이의 질문에 정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가끔 이름을 잊을 수도 있고 얼굴을 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 할머니 마음속에는 서준이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 서준이는 안심하는 듯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무리한다. 내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 서준이는 은비의 아들이고 우리 모두의 손자이며 아들이다. 미진이는 서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또 다른 엄마이다. 태석이는 좋은 아버지이고 좋은 아들이다. 은비는 돌아온 내 딸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다. 정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정원의 코스모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서준이와 함께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따뜻해요. 서준이 손도 따뜻하구나. 할머니, 저 할머니랑 매일 이렇게 학교 갈 수 있죠? 그럼 할머니가 걸을 수 있는 동안은 계속 함께 가자.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하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길을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맞잡고 걸어갔습니다. 집에서는 은비와 미진이 함께 빨래를 개고 있었고 태석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넌 내 손자야. 은비의 아들이고 우리의 가족이야. 정자는 서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이 순간만큼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으로서 말입니다.